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은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고 미니 강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는데요. 네, 오늘 많이 춥더라고요. 예.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이 턱관절과 두통, 뒷목, 어깨 통증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왜 이런 걸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다, 묵직하다, 그다음에 어깨가 항상 무겁고 피곤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뒷목과 어깨의 통증과 무거움, 뻑뻑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이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제가 일단 이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뒷목과 어깨가 항상 무거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하는 자세 자체가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머리 위치가 척추에서 전방 앞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뒷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척추 전체가 약해지면서 하체 이하로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핸드폰,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라 가지고 핸드폰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너무 사용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다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보는데 지하철을 타봐도 젊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타서 내릴 때까지 핸드폰에다 고개를 이렇게 고정하고 네.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 내릴 때까지 그 핸드폰 액정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을 너무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당연히 뒷목과 어깨가 뭉치게 되고 뻐근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예, 어떤 자세든 간에 한 자세로 있으면 좋지 않고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한 가지 자세로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 뒷목과 어깨가 통증이 좀 유발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뒷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이 동반이 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뒷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면은 목뼈가 정상 위치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7개 목뼈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추의 아탈구라고 합니다. 네. 원래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네, 직접 척추 모형을 갖고 네, 나오셨네요. 이게 라디오라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TV로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죠. 이 목뼈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 빨간색 혈관이 있습니다. 이걸 추골동맥이라고 하는데 목뼈를 통해서 뇌로 혈액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혈관이.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이 혈관들이 압박되고 네. 그럼 뇌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뇌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히니까 예. 뇌로 들어가는 혈액 공급로가 좁아지니까 뇌로 피가 통하지 않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뭐냐면은 뇌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서 바로 피로감이 느껴지게 돼요. 예. 만성 피로감입니다. 그래서 목뼈가 뻣뻣해지면서 틀어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만성 피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목은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기능에 밀접하게 또 영향을 주고 말씀드린 피로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역시 목의 뻣뻣함은 결국 연결되는 머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 이 뒷목의 뻣뻣함으로 인해서 머리 쪽에서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생기나요? 예. 머리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뇌로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일단 나타나겠죠. 네. 머리가 띵하고 잘 어지럽다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공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러운 분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도 약하죠.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되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뒷목이나 어깨가 뻣뻣하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보다 뒷목과 어깨의 뻣뻣함이 어떤가를 확인해서 뇌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뇌가 안정적으로 두뇌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성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뒷목의 뻣뻣함이 해결되면은 피로감도 덜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랜 시간 지치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도 피곤할 때 보면 항상 이 뒷목부터 뻣뻣해지곤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역시 뭐 많은 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집중력을 해서 앉아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사실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머리 쪽으로 근데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서 이 만성 피로감이나 집중력이 떨어진 것 말고도 두통이 참 많아요. 네.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이제 광고 문구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두통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요. 네.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문제는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두통약을 먹으면 진통제죠. 먹으면 일단 두통이 가라앉습니다. 네. 근데 다시 또 두통이 발생하면 또 약을 먹고 그래서 좀 가라앉았다가 또 생기면 또 먹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건데 두통약을 너무 오래 먹다 보면은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5알, 6알, 7알까지 먹은 분 제가 봤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두통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두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정말 힘든데 이런 두통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올라가는 통로인 뒷목이 틀어지고 뻣뻣해지면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여기 경추 1, 2번입니다. 첫 번째 경추하고 두 번째 경추가 뇌로 올라가는 통로, 뇌 후두공이라고 하는데 뇌로 연결되는 큰 구멍을 막아버려요. 이게 틀어지면은. 그래서 네. 이게 제 위치로 가야 됩니다. 이게 틀어지다 보면은 경추 1, 2번의 위치가 어긋나면서 두개골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두개골 위치들도 다 조각들이 변해버려요. 그러면은 네.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개골 뼈가 22개인데 그 두개골 뼈들이 제자리에만 있고 뇌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만 잘 된다면은 두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일단 급하게는 두통약 먹어서 일단 진통시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좀 제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뒷목의 뻣뻣함이 결국 두통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하다는 거는 경추가 틀어졌다는 거고 틀어진 목뼈가 제자리로 가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개골 22개 조각이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뇌 속부터.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도 단순히 진통제만 드시면서 치료 안 돼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물 지을 때 기둥이 똑바르게 세워야지 천장이 기울지 않죠. 그렇죠. 사람 머리도 목이 기둥이에요. 머리를 받치고 있는 건데 5에서 7kg입니다. 머리 무게가 꽤 네. 무거워요. 그거를 목이 반듯하게 받치고 있어주면은 천정이 기울지 않겠죠. 머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머리가 안 아프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두통을 치료할 때는 목뼈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목뼈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목뼈를 움직이는 게 턱관절이기 때문에 턱관절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목뼈가 잘 치료가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턱관절을 치료하지 않는 이상 두통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턱관절과 두통 또 뒷목의 어깨의 통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미니 강의와 관련해서 건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를 이용하시면 참여를 부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가 되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동안 여러 번 턱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목뼈가 바로 세워지려면 이 턱관절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말씀이 아무래도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뼈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턱관절의 좌우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론인데 요건 이미 1970년대 물리의학자죠. CM 구제이 박사가 이미 밝혀놓은 이론입니다. 네. 물리학적으로 목뼈의 1번과 2번은 턱관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렛대처럼, 시소의 축처럼 이렇게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뒷목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뼈 7마디는 맨 위에 경추 1번과 2번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추 1, 2번을 조절해야지 목뼈를 바로 잡는데 그 경추 1, 2번은 턱관절을 조절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목뼈를 잡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목뼈 특히 그리고 1번 목뼈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두통, 어지러움증, 피로, 그 뒷목이 뻣뻣하고 무겁고 항상 무지근하시던 분들 이거는 목뼈가 다 틀어지면서 생기시는 건데 결국 목뼈의 움직임을 잡기 위해서 턱관절을 균형을 조절해서 경추를 똑바르게 해주면은 증상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기존의 의학계에서 요거를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뒷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고요. 두통도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주는 FCSD요법, 기능적 뇌척추요법으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뒷목의 뻣뻣함을 비롯한 여러 증상들이 해결이 됩니다. 네. 단 몇 번의 치료만으로도 20년 된 두통도 두세 번의 치료로도 없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하. 네. 이렇게 척추 교정이나 카이로프락틱 같은 이 치료를 통해서 목뼈를 교정하거나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턱관절 치료는 좀 낯선 게 사실이거든요. 예. FCST 요법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 의학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락틱 같이 이 뼈를 교정을 합니다. 네. 일단 뼈를 이렇게 교정을 직접 순간 교정을 해서 집어넣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카이로프락틱이나 추나요법하고 다른 차이점은 교정해 놓으면요 사람 몸이 원래대로 다시 또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틀어진 대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정을 순간 해놔도 다시 차츰차츰 돌아옵니다. 근데 FCST 요법에서의 특징은 이 맞춰놓은 뼈가 돌아오지 않도록 입안에 장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정해 놓은 상태에서 잘 안 돌아옵니다.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정한 상태로 몸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정 평생 내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를 내 몸이 할 수 있도록 네. 그 유지 장치, 그거를 FCS는 턱관절을 이용한 구강내 장치로서 그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턱관절을 이용한 이 두통이나 여러 가지 어깨의 통증 같은 것들을 알아봤는데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미니 강의에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